안녕하세요. 코딩이란 무관합니다만에 있는 문성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신입 개발자 때부터 기록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그 기록을 에버노트로부터 노션, 그리고 제 개인 블로그까지로 이동하는 어떤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제가 개발을 입문했을 때, 맨 처음에 제가 개발에 입문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엔진엑스, 아파치, 스프링, 파이썬 여러 개발 툴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주어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개념도 잘 모르고 어떻게 도입해야 될지도 잘 몰라서 개인적으로 기록을 해야겠다, 기록을 하는 거 한번 습관화 해보자 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썼었습니다. 첫 번째로 에버노트를 개념 정리로 썼었고, 그 다음에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장애를 발생시켰는데 원인이 뭐였는지 약간 실수 노트, 오답 노트 개념으로 노션을 썼었고, 간단한 회의 때 사용하는 어떤 자료나 레퍼런스들을 관리하는 데는 킵을 자주 썼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플랫폼을 자유롭게 쓰다 보니까 많이 실력이 향상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실수 노트는 노션에 있으니까 노션에 있는 것 중에 해당 키워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 이거를 찾아서 다시 적용을 하면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되게 오답 노트로 노션을 많이 썼었고, 개념 정리 같은 거는 도커란 무엇일까를 정리해서 남들이 볼 수 있게끔 노트로 만들려고 썼었는데, 이거를 막상 공유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이걸 보여줄 수 없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 혼자 쓰다 보니까 되게 뭔가 빈약하고 대충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남들한테 공유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정적 블로그로 뭔가 이걸 만들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이걸 쓰면은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걸 보는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어요. 블로그 종류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동적 블로그로 할 거냐, 아니면 정적 블로그로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서빙할 거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블로그 방식으로 만들지 결정을 하고, 호스팅은 어디서 할 것인지, 클라우드 호스팅을 쓸 것인지, 아니면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웹 정적 사이트 호스팅을 쓸 것인지, 그리고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되게 디자인을 잘 못하는데 이런 부족함은 어디서 메꿀 수 있는지, 그러면은 이런 블로그를 만드는 툴이 시장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툴들을 찾아봤습니다. 당연히 동적 블로그는 아닌 것 같아서 지우고 저 네 가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적 블로그를 만드는 도구들을 찾아봤습니다. 저게 지금 4개 정도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휴고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 휴고는 고 언어로 이제 스태틱 사이트를 생성해주는 툴이고, 가스피는 리액트.js로 컴포넌트 기반의 정적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퍼는 스벨트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SPA 웹인데, 그리고 퍼블리시는 아이폰 개발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스위프트 랭귀지로 정적 사이트 생성을 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근데 이 네 개는 다 정적 사이트 생성을 해주는데, 정작 제가 이걸 CSS로 스타일링을 하고 HTML로 컴포넌트를 만들고 자바스크립트로 커스텀 기능을 넣는 데는
맨 처음엔 제가 CSS랑 자바스크립트랑 HTML, 그러니까 웹 기반의 어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지킬에서도 뭐 지킬 테마에 가면은 이 테마들을 모아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사이트들에서 테마를 포크해 온 다음에 내 스타일에 맞게 메타데이터만 변경해서 이걸 GitHub 페이지로 서빙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서빙을 해서 만들어진 게 GitHub.io 이 블로그였어요. 이 블로그는 제가 만드는데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로그를 만들고 글을 쓰게 됐는데 마크다운 문법도 좀 더 익숙해지고 마크다운 문법이 좀 익숙해지니까 회사에서 GitHub을 쓰는데 GitHub 이슈를 작성할 때도 스타일링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뭐 첫 번째 저기 보이는 글 중에 세 개의 글이 보이죠. 하나는 크롤링 주도 학습, 두 번째는 아파치 카프카 공식 문서 보고 따라해보기, 앤서블을 설치하는 것부터 플레이브까지 다뤄보기, 이런 주제들을 썼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제가 만든 테마가 아니고 남이 만든 테마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이걸 추가하고 싶은데 이 블로그 템플릿, 즉 테마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되게 고비용이었고 나는 빨리빨리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거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공유를 하고 싶은데 그 공유하는 과정까지의 주기가 짧게는 2주일, 길게는 한 달, 더 길게는 한 2달 정도까지 걸렸어요. 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잘 자동화 해가지고 커밋이나 플리 퀘스트가 일어났을 때 내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그 테스트가 다 되면은 내가 이걸 머지를 했을 때 내 프로덕션 환경에 적용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블로그를 제가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좀 정적 사이트 생성기를 좀 찾아보다가 사포라는 걸 좀 찾게 됐습니다. 사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스벨트.js라는 프레임워크가 웹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정적 사이트 어떤 생성기인데요. 일단 스벨트로 동작하니까 스벨트를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SEO에 대해서 되게 빠르고 렌더링 앱이 내비게이션 등등 되게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고 무엇보다 되게 빌드 속도가 빨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든 어떤 사이트들을 전부 다 HTML로 만들어서 이거를 다시 서빙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커맨드 한 번으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원하는 건 내가 직접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설정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을 해야 됐는데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HTML, 자바스크립트, 리액트.js, 뷰.js 이런 플랫폼? 어떤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이 블로그를 만들면서 npm이나 얀이나 어떤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를 한번 이해해보고 나아가서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나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벨트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지? 라고 하면서 찾아봤어요. 스벨트.js는 뷰.js랑 굉장히 흡사한데 다른 뷰 프레임워크나 뷰 라이브러리처럼 버추얼 돔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버추얼 돔이 사용하지 않아서 되게 제 블로그를 만들 때 버추얼 돔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살짝 했었고요. 그래서 적은 코드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내 블로그를 만들 수 있고 진정한 반응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라서 이거를 기반으로 사포로 제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그 다음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부터 제 블로그를 만들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웠던 점이 일단은 저는 CSS를 되게 못합니다. 그리고 마크업도 되게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npm에서 필요한 모듈을 다운로드 받고 이그짐플 코드를 그대로 코드에 옮겨서 빌드해보고 되네?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기술을 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술들을 좀 나열해 봤어요. 뭐 부족한 스타일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참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거는 UI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UI 라이브러리를 좀 사용하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스벨트에서는 아직 쓸만한 UI 라이브러리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다기보다는 거의 없어요. 스벨트 스트랩이라는 UI 프레임워크가 있긴 한데 그걸 사용하기에는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상태고 스벨트 불마 역시도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상태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부족한 스타일링을 좀 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스타일링 툴은 불마였고요. 이 불마는 그 플렉스박스를 기반으로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그런 CSS 프레임워크고요. 이거를 뭐 잘 사용해서 스타일은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정적 웹 호스팅, 그러니까 스벨트로 앱을 만든 다음에 이 웹 만들어진 스태틱 사이트들을 어디다가 배포할 건가? 그런 고민이 있었고, 이걸 GitHub 페이지에도 그대로 배포할 수 있지만 GitHub 페이지가 아닌 뭐 네틀리파이나 뭐 S3 엔드포인트에 올려가지고 그걸 뭐 클라우드 프론트로 엮어가지고 서빙을 할 수 있고, 그 서빙을 한다면은 쉽게 내가 뭐 훅을 등록해서 배포가 됐을 때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적 호스팅은 네틀리파이를 쓰기로 했습니다. 네틀리파이에 제 GitHub 레포랑 그리고 GitHub 레포랑 도메인 네임을 설정해 주면은 쉽게 도메인 뭐 여러 가지 설정 없이 정적 사이트를 그냥 무료로 배포해 주는 좋은 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디자인을 되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개발자라기보다는 약간 엔지니어 스타일이라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는 사람이라 뭐 웹의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완전히 뭐 일가견이 없어요. 뭐 지식도 없고. 그래서 위대하신 분의 블로그를 오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오버리액트 IO라고 하는 저 블로그를 제가 뭐 오마주해서 오버컨피규드 IO를 만들려고 했어요. 저 오버리액트 IO를 만든 분의 성함은 댄 아담브라라고 하시고, 그분은 지금 페이스북에서 리액트를 만들고 계신 분이에요. 아무튼 그분의 블로그를 오마주해서 내 블로그로 약간 테라포밍 시켜버리면은 나는 좀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막상 이 IO 도메인을 살라고 하니까 지갑을 봤는데 IO 도메인이 연에 6만 원이더라고요. 연에 6만 원이고 이거를 한 2년 정도로 주기로 사야 되는데 2년마다 12만 원 정도의 도메인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야, 근데 굳이 내 블로그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IO 도메인을 사가지고 내가 돈을 낭비를 해야 될까? 그냥 사람같이 보이는 도메인 하나 사가지고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도메인은 IO가 아니라 그냥 대부 도메인을 구입을 했어요. 대부 도메인은 약 1년에 23,000원 정도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총 2년에 46,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제 블로그를 서빙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하면 안 됐습니다. 이거를 하는 순간 많이 힘들었어요. 이때 저기 그냥 도메인까지만 사고 그냥 다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리다이렉트를 시키는 게 더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었었는데, 막상 이왕에 시작한 김에 끝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사퍼에 있는 걸 제가 제 레포에 푸시를 하면은 GitHub 웹훅으로 네틀리파이에다가 제 소스들을 뿌려주고, 화살표가 빠졌네요. 네틀리파이에서는 뭐 제 블로그를 진짜 꾸며줍니다. 뭐 블로그 아키텍처라고 했는데 그냥 사실상 제 블로그에 글을 쓰는 방법이죠. 사퍼에 있는 뭐 마크다운 하나 추가하고 git 푸시를 한 다음에 git 푸시를 하고 나서 뭐 네틀리파이에서 오케이 됐으면 진짜 블로그 들어가서 글 잘 써졌나 확인하는 뭐 그런 수준이요. 그런 뭐 어떤 태스크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오버컴피규드입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만드는데 총 걸리는 시간은 하루였어요. 한 12시간 정도의 코딩을 해서 뭐 부끄럽지만 요 정도 퀄리티의 블로그를 좀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있는 기능은 라벨 붙이는 거, 그리고 다크 테마랑 라이트 테마, 그리고 라이트 테마 지원, 그리고 아직 해야 될 게 많지만 뭐 SNS 공유 버튼 등등을 구현을 해놨고, 막상 만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겪었던 어떤 교훈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좀 나눠보고자 해요. 잘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테마 버튼도 되게 큰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각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블로그를 만들면서 느낀 점인데, 장점은 제가 잘 몰랐었던 자바스크립트나 CSS, 뭐 HTML 마크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된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느낌이에요. 잘한다는 게 아니라 느낌을 받았다고. 그리고 기존에 제가 메모하듯이 쓰던 방식으로 이 포스트를 쓰면은 되게 뭔가 빈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보는 사람들에게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고자 더 자세한 정보를 찾게 되려고 하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잘 했는데 느낀 점이 뭐 그런 부분이었고요. 단점은 집에 와서도 되게 일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 굳이 저게 단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굳이 뽑자면은 집에 와서도 약간 내가 코딩하면서 일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뭐 만들고 나서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추가 근무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트위터를 좀 보다가 좀 되게 격한 공감이 되는 어떤 블로그 희망편, 절망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분은 지금 계시네요. 저희 채팅창에. 이분이 선수 만드는 블로그에 대한 희망편과 절망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만들다가 저걸 보고 약간 격한 공감을 해서 이 슬라이드에 무조건 넣어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뭐, 저도 꿈꿨을 때, 적어도 내가 미디움보단 잘 만들겠자고 만들었는데, 아니었고요. 제가 손수 추가하는 멋진 기능들, 뭐 라벨 검색 뭐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고요. 뭐 재미있는 블로그 개발 재미있긴 한데 굳이 내가 만들어야 되나? 라는 좀 느낌이 좀 있었고요. 절망이라기보다는 약간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블로그를 만들고 싶으시더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서비스들이나 기술 스택을 이용해서 여러분만의 어떤 블로그를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저도 했으니까요. CSS나 HTML이랑 HTML이랑 자바스크립트를 모르는 저도 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들도 레퍼런스를 찾아가시면서 자신만의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주저리 떠들었는데 저도 아직 못한 게 있어요. 라벨 기반 검색, 이거는 뭐 라벨까지는 만들었는데 검색 만들기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해야 될 거 투두리스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게시글이 많아지면은 한 페이지에 보이게 되면 되게 불편하니까 그거를 이제 페이지네이션을 뭐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제가 글을 열심히 써봤자 안 봐주면은 좀 서글플 것 같아서 제 블로그가 좀 더 검색 엔진에 노출이 잘 되도록 그런 최적화 작업들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블로그 포스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잘 아는 게 없어서 아직 주제거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주말에 이런 데까지 오셔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성주였습니다.